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무인 꽃집에요. 점원이 들렀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뛰어오시더니 다짜고짜 돈을 내밀더랍니다. 아까 꽃을 가져가셨는데 무인 계산기 작동법을 몰라서 점원 오는 시간에 맞춰 다시 오신 거랍니다. 세상에. 그럼 그 가져가신 꽃은 어디에 쓰셨을까요? 자고 있는 할머니 머리맡에 놔두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할머니를 내려다보면서 한평생 내 곁에 있어준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꽃보다 할배라는 말은 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감동적인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명세빈과 결혼한다. 여기까지만 읽었더니 와, 대박 사건. 명세빈 씨 뭐 결혼 발표야? 한 줄 알았는데 뒤에 보세요. 수상한 남자가 또 뭐예요, 안진용 기자님? 예, 다들 배우 명세빈 씨를 기억하실 건데요. 이분은 지난 1996년에 쇼핑을 하러 왔다가 그다음에 신승훈 씨에게 이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캐스팅돼서 뮤직비디오에 나오면서 데뷔를 하게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와, 한 과자 CF에서는 삭발한 모습으로 또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드라마에서 활동을 해왔고 최근에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미워할 수 없는 불륜녀 역할을 했었죠. 이런 명세빈 씨, 최근 드라마로 안방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 네. 이 복귀 소식과 함께 명세빈 씨가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이 시점에 한 남성이 등장을 한 건데 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드라마 속의 명세빈 씨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조하마.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때리는 매다. 어찌 널 막겠느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자는 찾았는가? 세자가 돌아오면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장면은 또 MBN의 야심작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이제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안방 복귀를 준비하는 명세빈 씨 뭐 활동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안방극장 복귀랑 아까 수상한 남자 뭐 그런 거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이상한 소문인 거죠. 명세빈과 결혼한다라는 수상한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남성에게서부터 이 소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이요, 최근에 서울에 있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쇼핑 매장 로드숍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명세빈이랑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땡땡 홀딩스의 이모 회장이다라고 본인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 5월에 명세빈 씨와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프로포즈 선물로 스카프를 사겠다라면서 로드샵에서 프로포즈 선물로 스카프를 샀다고 해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또 명세빈 씨가 난자까지 냉동했다라면서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뭐라고요? 난자를 냉동했다. 난자를 냉동해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낀다면, 명세빈 씨를 아낀다면 이런 좀 사적인 부분을 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수상한 남자라기보다는 진짜로 결혼을 앞두는 그런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매장 주인은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보통 프로포즈 선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반지, 뭐 아니면 뭐 그렇죠. 목걸이, 뭐 네네. 이런 거가 보통 일반적인데. 네네. 근데 이분이 아까 로드샵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네. 특별한 명품 매장도 아니고 네. 거기에서 가장 싼 스카프를 구입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스타 중에 한 명인 명세빈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 좀 이상하죠. 물론 뭐 꼭 비싼 물건을 사서 프로포즈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거기서 이상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오지랖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게 참 마음에 드네. 갑자기 이 남성이 매장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네. 내가 10억 투자할 테니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어머나?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강남 역세권에 상가 매입한 게 있는데 가게 프랜차이즈 한 뒤에 그 가게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처음 본 매장 주인한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언뜻 들으면
어머,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야라고 그 매장 주인분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이런 무기한 말, 이런 빵당한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 매장 주인이요. 다행히도 두 번째 후자였던 겁니다. 이걸 듣고요. 일단 강남 역세권에 상가를 매입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게를 프랜차이즈 한 뒤에 활용하라라고 했으니까 그 상가에 대해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땡땡홀딩스 이모 회장이라던 그 남성의 말과 그 사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머나. 그 상가의 주인이 아니었겠죠. 어허. 거기서 조금 더 이상함을 느낀 이 가게 주인이요. 검색을 해봅니다. 명세빈 씨가 결혼할 예정이라면 이게 뭐 기사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명세빈 결혼이라고 아마 검색을 해봤겠죠. 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찾게 됩니다. 지난해의 기사인데요. 명세빈 결혼 상대 사칭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지난해 명세빈 씨랑 곧 결혼할 예정이라면서 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신잡살림 꾸릴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칭남이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땡땡땡 홀딩스 회장이라는 게 적힌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허. 당시에 이 부동산을 갖고 있던 분은요, 계약서까지 썼대요. 어허. 그래서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이날 돌연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 계약을 하기로 하는 분의 인감 도장, 사인,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매매 허가를 취소하긴 했지만 좀 불안해서 계약서를 좀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욕설에 조롱 문자만 보내고요. 이후에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는 차단했다고 합니다. 허허. 지금 정황상 앞선 이 사칭했던 남성과 이번에 뭔가 사칭했던 남성은 장유민 변호사 뭔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좀 크네요. 그렇죠. 동일인처럼 보이고요. 당연하지만 명세빈 씨의 피앙세는 아니었습니다. 아하. 결혼할 사이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명세빈 씨가 이런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인데요. 네. 2, 3년 전부터 나와 곧 결혼한다는 이모 씨가 큰 사업을 벌인다면서 사업 자금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어머나. 나는 이런 사람 전혀 모르고 아직 결혼 계획 자체도 없으니 피해보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길 바란다라는 글을 직접 올렸던 겁니다. 네. 아마 명세빈 씨 귀에도 이 사실이 들어갔던 것 그랬나 같고요. 보네요.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 아마 이 남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50대 후반인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로 밝혀졌다라고 네. 하고요. 주소지는 서울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유력 정치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내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명세빈 약혼남이다. 이런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한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 자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찹니다. 그런데 딱 봐도요, 보세요. 이런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뭔가 남의 등 쳐먹으려고 뭔가 좀 그런 작정한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부동산 계약을 하자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잠수를 타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명세빈 씨와의 친분을 빠짐없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24년 동안 짝사랑을 해왔는데 이제 곧 결실을 맺는다, 곧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고 심지어 명세빈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명세빈 씨와 사진을 찍고 또 그렇게 유력 인사를 대동하고 다녔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은 본인들과 주변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팬이라면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스스럼 없이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딥페이크로 누군가 함께 있는 듯한 사진을 찍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최근에 명세빈 씨가 드라마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금 그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점을 노려서 명세빈 씨의 이름을 갖고 또다시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명세빈 씨 입장에서는 자기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깨름칙하고 불쾌할 판인데 거기다가 지금 자기랑 친한 명세빈 씨랑 결혼할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이런 작자잖아요. 그럼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지금 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사를 받아서 지금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가 아마도 명세빈 씨 소속사의
이 명세빈 씨 관리하는 업무를 좀 방해했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이건 아하. 거짓말이니까요. 네. 그리고 명세빈 씨 결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거짓말해서 명세빈 씨 뭐 결혼하는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첫 재판에 또 안 나왔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2차 공판이 지금 4월에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명세빈 씨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네네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 문제는 아직 사기라고 단정 지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그럼 제가 여기 뭐 들어올게요 했다가 계약금을 안 줘요. 예. 근데 계약은 중간에 계약금 입금 전에는 충분히 파기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금전적 손해를 주기 어렵고 아직은 금전적 손해를 주기 위해서 내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긴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사교 관련 제명으로는 기소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있고 네. 그래서 명세빈 소속사 측에서는 회사로 제보 뭐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제 뭐 강남, 상암, 판교, 잠실 일대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에 명세빈 씨 결혼할 사람 아니니까 또 명세빈 씨를 사칭하고 또 뭔가 부동산 계약을 따내려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그런 공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행여나 여러분 뉴스파이터 보신 분들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명세빈 씨는 이 작자와 정말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허위사실이라는 거 분명히 좀 널리 전파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인간 지금 뭐 재판 중이라지만 어쨌든 지금 뭐 나와서 또 이렇게 사기 행각 벌일 수 있으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있죠. 그런데 그 딸 조민 씨라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하나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광고를 수락하게 되었어요. 딱 봐도 뭔가 이 광고, 제품을 광고 홍보하는 영상 같은 막 먹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딱히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이게 홍삼 광고를 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실제로 섭취를 해봤을 때 뭐 좋았다. 그 기능이 상당히 뭐 나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면역력이 향상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식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요. 식품의 명칭이나 제조 방법, 성분 등에 관해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식약처에서는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유튜브에서도 식약처의 이 결론을 받아들여서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아하. 그 이후에 조민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방송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본인이 초보 유튜버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경험이 적어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유튜브 광고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단락이 되나 했지만 네.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에 한 시민단체에서는요. 조민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에 따라 수사 착수가 됐는데 지난 6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조민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허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검찰이 이 사건을 즉 기소 재판에 넘길까요? 아닐까요? 저는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겠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경찰은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명백하게 지금 식품표시광고위반 법률 위반은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데 네. 문제는 죄가 인정된다고 다 기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인정되지만 한번 봐줄게라는 기소유예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뭐 조민 씨가 이걸 상습적으로 해왔다거나 뭐 유튜브 측에서 저 영상을 내려달라는데도 내리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다라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이에 대해서 바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이걸 하지 않았다면 뭐 조민 씨가 지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단받은 것과 별개로 이 소위 홍삼 광고와 관련해서는
기소보다는 기소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본인도 조민씨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이걸 찍었을 때는 이른바 초짜 유튜버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조민 씨가 홍삼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광고도 계속 찍었대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나의 진심을 전하고 앞날을 향한 응원을 담아 보낼 수 있는 선물로 홍삼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명절에는 택배 되게 빨리 마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명절 선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렇게 뭐 약간 코믹 버전을 넣어서 광고, 홍삼 광고를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 말 잘하네. 조민 씨 말 잘하네. 저렇게 달변이던 조민 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어딜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공소기각 주장하셨는데 집행유예 구형량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서울대 세미나 실제로 참석하셨나요? 검찰이 위증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오늘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 홍삼 광고 잘 찍다가 오늘 법정에는 왜 나간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 오전 10시에 조민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건데요. 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에 조민 씨가 부모인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위조된 증빙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것, 그리고 또 2014년에 조민 씨가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한 겁니다.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는데요. 네. 오늘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고요. 오늘 벌금 1,0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앞서 홍삼 광고 그거는 아직 이제 기소됐고 재판까지는 안 간 상황이고 오늘 재판 법원에 갔던 건 입시 비리 혐의 관련인데 어쨌든 1심 선고가 난 거, 유죄 난 거예요. 근데 그 유죄가 검찰은 애초 징역형을 좀 구형해달라, 선고해달라 했는데 지금 실제 법원은 벌금 1,000만 원. 왜 벌금형을 선고했을까요? 장미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 구형한 게 집행유예형이었는데요. 이제 구형량은 검찰의 의견 개진이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진 않고 법원이 봤을 때는 여러 사유를 통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게 위변조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위변조에 조민 씨가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어쨌든 1심 판결은 유죄, 죄가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앞서 조민 씨의 아버지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조민 씨가 했던 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조민 씨 그리고 아버지인 조국 대표 그리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어쨌든 세 사람 모두 입시 비리 관련해서 다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선고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조국 지금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나 또 조민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이 확정이 됐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대법원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조국 대표에게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건 아니지만 조민 씨도 역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인정을 했어요. 표창장 위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제출한 건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세 명의 얘기도 제대로 맞지 않는 데다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젊은 또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사회 지도층인 조국 대표가 그래도 대중들에게 진솔하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길 원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모습은 본 적 없고 지금 현재 또 한 당을 이끌고 지금 총선에까지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 많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굉장히 좀 허탈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은 30일 택하고 있으니까 조국 대표도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도 봐야 되고 조민 씨가 앞으로도 항소가 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분위기 바꿔볼게요. 새벽녘 꽃과 함께 사라진 노인. 이게 뭔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꽃과 함께 사라진 노인이다. 뭔가 실종 노인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른 새벽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꽃과 함께 사라진 노인, 이 남성 누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주황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요. 무인 꽃집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진열대 안부터 바깥 선반까지 꽃집 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게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꽃집에 붙어있는 저 종이에 붙어있는 글 있죠. 저 글도 꼼꼼히 읽으시고 네. 꽃들을 하나 둘 만져보다가요. 유리 진열대 안에 있는 꽃다발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듭니다. 네. 꽃을 고르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는요. 저 꽃을 꺼내시죠, 지금? 네, 들었네요. 그래 꺼내더니 이곳저곳 또 둘러보더니요. 네. 저 꽃집에서 그냥 나갔다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지금 저희가 무인 꽃가게인데 지금 뭐 결제하는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 지불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니까 꽃이 사라진 걸 또 바로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영상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아침 9시가 됐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꽃집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제 막 출근한 직원이 매장을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입구 앞에 선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세어보고 계시죠. 네. 다짜고짜 직원에게요. 현금 3만 원을 건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까 새벽에 꽃을 들고 사라졌던 그 남성이 바로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아, 동일인이세요? 네, 저 주황색 외투를 파란색 외투로 갈아입고 오신 겁니다. 어. 꽃을 사러 왔다가요. 바로 이 무인 결제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는 6시에 가셨잖아요. 9시까지 3시간 동안 조마조마하다가 9시에 직원이 문 열자마자 오셔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데요. 세상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꽃을 산 이유를 들어봤더니 꽃 향기보다 훨씬 더 달달합니다. 아니, 새벽부터 꽃을 산 이유가 꽃 향기보다 달달하다? 대체 뭐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이거 기계도 할 줄 모르고 꽃을 먼저 가져갔다고 현금을 주시면서 죄송하다 하고 저희 할멈 생일이어가지고 꽃다발이 너무 주고 싶었다고 먼저 가져갔다고. 제 할머님이 어제 오셨어요. 저 너무 꽃이 예뻤다 그러고 자는데 머리맡에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 하셨다대요. 바로 신랑한테 늙어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뭐 너무 멋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나 세상에 아내분 생일을 위해서 아침 6시라니까 느낌이 안 오죠. 새벽 6시부터 꽃집에 와서 꽃을 사서 세상에 할머니 머리맡에 싹 깜짝 선물 났대요. 늘 이렇게 달달한 생활하시는 안진영 기자님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침 6시부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출근이 빨라서 매일 아침 6시에 나오는데 네. 꽃집으로 가진 않습니다. 네. 일단 할아버지의 이 마음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일단 할머니의 생신은 지난 4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한 꽃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아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아버지는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 생각부터 났을 세상에.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무인 꽃집을 갔는데 이리저리 약 10분간 꽃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꽃을 딱 고르셨는데 이게 요즘 키오스크 무인 점포에서 계산하는 게 젊은 사람들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빨리 이 꽃을 전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꽃을 들고 먼저 대구로 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보통 이 꽃집은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원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꽃집을 찾아서 이 돈을 지불하신 건데 세상에.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일이라 꽃을 주고 싶었는데 키오스크 쓰는 법을 몰라 그냥 갔다면서 네. 본의 아니게 돈도 안 내고 가서 죄송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미담은 2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너무나 할머니를 사랑하는 참된 남편 네. 그리고 저 무인 점포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모습. 와, 세상에. 정말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그러네요. 게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흘러도요. 세상에 생일마다 할머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꽃을 선물해주는 이 달달한 남편을 두신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꽃 뭐 한 송이라도 가갖고 멘트 겸 자고 나와서 꽃을 주시거든. 근데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미리 뭘 사놓으셨는지 나는 누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6시에 나가셨다 하더라고. 그래 밥을 무변 생일 축하하고 그렇게 하시면 꽃다발 하나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꽃을 갖고 왔는데 돈을 안 주고 갖고 왔다. 저기 가게 문을 9시 연다니 기다렸다가 얼른 가셔갖고 현금 결제로 하고 오셨더라고. 연세는 참 많으신데 해마다 뭐 자기 마누라 생일에 할멈 생일에 꽃 주시는 거 그런 게 참 고맙지 나로서는. 저도요. 아내 생일에 꽃 선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꽃 선물 했는데요. 이게 비싼 그러니까 돈으로 갖다 줘 뭐 이런데 타박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훈훈함, 막 사랑 얘기, 달달함 이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함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전화가 먼저 오셨어요. 이제 이거 키오스크 어떻게 사용하냐고. 이제 현금 같은 경우 들고 다니시니까 카드도 없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 사이에 끼워 넣고 가시거나 화분 밑에 끼워 넣고 가셔서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오셨다가 많이 당황해 하시죠. 요새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전부 다 뭐 차역에 가도 뭐 예매하는데 그거 그렇지 어디 식당에도 예약을 하는 게 그 예약 그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거 시스템을 우리들은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진짜 중요한 거네요. 이게 세상이 편해지자고 이런 이 시설이 등장했는데 이게 불편을 느끼신 분 진짜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 어르신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느끼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 얘기한 것처럼 아 이런 멋진 할아버지, 이런 로맨티스트가 있구나라는 거 하나 하고 맞아요. 또 하나는 아 이게 어르신들에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키오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결제하고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잘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어르신들 뭐 할 때 모르시면 제가 막 좀 도와드리고 어머, 세상에. 하는데 어머! 아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이렇게 시킬 때도 그렇고 네. 요즘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키오스크 어르신들 잘 활용할 수 있게 강의하고 가르쳐드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편함을 뭐 모든 사람들의 편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또 저렇게 저곳에서 소외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누리꾼들 댓글 좀 읽어드리면 네. 우리 아버지 같아서 눈물 나. 아이고. 그냥 가져가서 헉 했는데 반전이 있었네. 멋진 남편이었다. 그리고 젊은 나도 무인 계산할 때 헷갈리더라. 맞아요, 네. 또 어르신들도 무인 계산법 배우실 게 많아졌으면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세상이 편해진 만큼 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시는 우리 할아버지 모습 보면서 우리 한 주의 끝자락에 또 훈훈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그런 할아버지가 꽃집에 아침에 오셨을 때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러면서 또 뉴스파이터의 애청자시랍니다. 이 꽃집의 은숙 실장님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감사의 박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현관문만 잘 잠근다고 문단속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요. 수도권 일대 구축 아파트 10곳이 넘는 곳에서요. 빈집에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어허. 범행을 저지른 수상한 일당들의 모습 CCTV에 딱 잡혔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아파트로 걸어가는 한 남성, 이 주차장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요. 네. 아파트 주민이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자 얼른 뒤따라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후에 빈집인 거를 확인하고는요. 또 네. 다른 남성에게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고는요. 자연스럽게 또 나가는 모습인데요. 어허. 일당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빈집 털이에 나섰습니다. 세상에 지금 딱 봐도 뭔가 한패라는 게 딱 느껴지는 CCTV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빈집을 털기 위해 이렇게 뭔가 지금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장미 변호사님. 일단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공략한 아파트는 좀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였습니다.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좀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한 사람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이 건물 입구로 나올 때를 틈타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리고서는 고층으로 일단 발걸음을 향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보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복도 공용 계단에서 각 층 사이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받고 또 다른 일당이 집 안으로 진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 일당 이렇게 12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현금, 시계, 귀금속 등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또 치밀한 거는 2km 밖에 떨어져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야, 이 인간들 진짜 몹쓸 인간들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게 방금 들으셨죠? 안진용 기자님 아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아주 떼거리로 지금 이런 짓 하고 다녀요, 지금. 저희가 맨 처음 보여드린 게 CCTV였잖아요. 네. 그럼 잡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범행 수법만큼이나 수사망을 피해가는 방법 역시 치밀했습니다. 어머나. 일단 CCTV 사각지대로만 다녔고요. 어허. 그리고 현관문에도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 중엔 반드시 대포폰을 사용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숙박업소를 수시로 옮기면서 이런 고시텔 등을 전전했습니다. 어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 대의 차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동을 했고 어허. 야간에는 청테이프를 활용해서 번호판을 가리면서 차량 판독기까지 회피했습니다. 이런 몹쓸 인간 지금 아주 머리를 그냥 굴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못 잡은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바스트면서 현장 감시했을 땐 특별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서 면밀히 이제 현장 수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실외기 쪽에 발자국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한 거예요. 발자국의 그 상태나 시간대나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발자국에 밟힐 이유도 없고, 이제 수사 단서가 되면서 복도창으로 하고 창틀에 장갑폰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죠. 야, 대박 사건 백성무면 역시 대한민국 경찰분들이네요,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든 수사냐면요. 아까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하. 오래된 고층 아파트 10층 이상입니다. 네. 10층 이상의 어떤 집에서 절도로 신고를 했는데 그럼 뭐부터 하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높으니까 저쪽은 원래 이제 배제하고 현관 쪽으로 침입한 적이 찬단 말이에요. 침입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절도 사건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거든. 어머나. 그죠? 근데 경찰분들의 눈은 매 눈입니다. 저 에어컨 실외기에 발자국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 없죠. 네. 저 발자국? 이게 왜 저 발자국 있지? 그래서 저걸 타고 이렇게 들어왔나? 그 다음에 창틀을 보니까 창틀에 장갑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세상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CCTV로 본 저 남성들을 추적하게 된 거고. 아하. 그래서 전부 잡았습니다. 네. 50대 남성 3명. 그러니까 저 실제로 절도 행각을 했던 3명. 그리고 2km 밖에서 차를 대기해서 도주를 도왔던 2명까지 총 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요. 네. 감옥에서 만난 사이랍니다. 하하. 출소 뒤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거죠. 이런 몹쓸 인간들 그 절도범 일당 중 한 명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당시 착용하신 옷이 어떤 거예요? 신발이 이거예요? 신발 이거 착용하셨어요?
옷은요? 바지 이거 입으셨다는 거죠? 상의 이거 입으신 거 맞아요? 모자는 차에 있으시다고? 모자는 거기. 이거 뭐 PF 뭐 여기 없어요. 없어요? 금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금 자체를 만져본 적. 돈은 뭐 그런 거. 돈은 다 반납했고. 교도소에서 만났던 이 인간들 다시 또 교도소에서 또 단합돼야 하겠네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주범 3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범들은 같은 방에 수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분리 수용됐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절도 행각을 벌인 3명 구속됐고 나머지 2명 절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금품을 훔쳤잖아요. 이 부분 경찰이 모두 압수를 했고 다만 사라진 금품 어디에 사용했냐고 물었더니 유흥에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저렇게 남의 집 또 남 등쳐먹어서 쉽게 번 돈은 또 이런 데 다 날리더라고요. 저런 몹쓸 인간들 진짜 더 무거운 법의 처벌 받길 바라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제 봄이 옵니다. 그러면 현관문만 잠그는 데 막 익숙해 있지 베란다 문 열어놓고 외출하는 분 많으실 수 있어요. 꼭 베란다 문 꼭 잠그는 버릇 꼭 습관해 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담벼락에 우편물이 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전기 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우편물 1만 6,003통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중 대부분이 1만 5,209통의 우편물이 강서구 확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무단 폐기돼 있던 겁니다. 아니 저 우편물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장유민 변호사님? 이게 누가 버렸는지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우편물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단으로 버려진 것도 놀라운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 바로 집배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 집배원인 30대 남성은요. 지난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 16,000여 통을 버린 건데요. 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냐고 물었더니 업무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였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범행 행각을 저지른 그 시기를 보시면요. 코로나19가 정말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본인의 업무량이 평소에 한 배 정도로 늘자 업무 부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 범행이 드러난 후 당연하지만 이 남성 우체국에선 파면 조치됐습니다. 아니 30대 남성이에요. 30대.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고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죄일까요? 많은 분들도 이게 무슨 죄지? 진짜. 우편물을 버린 죄?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네. 이게 우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배원분들처럼 이렇게 그 서신이나 이런 걸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몰래 뜯거나 숨기거나 뭐 파손하거나 하게 되면 우편법 48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 그래요? 네, 원래 그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요. 네. 이 남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간에 거쳐서 누군가가 굉장히 소중하게 기다려야 될 우편물 16,000통을 무단 폐기했다는 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네. 사실상 우정공무원의 그 업무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사람이지만 하지만 범인이 모든 이제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 초범인 점 그리고 이걸로 결국 파면이 됐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요. 뭔가 이제 마음 편히 살아란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다른 직장 구할 거 아니에요.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란 그런 마음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거니까 그 마음 잘 헤아리길 바랍니다. 연말 시상식 되려면 멀었는데 대스타들, 톱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까지 이런 경기는 없었다. 이곳이 야구장인가 연말 시상식인가. 톱스타들이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진으로 먼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어머나? 자, 이 사진 화제입니다. 귀를 만지고 있는 여성이 바로 배우 손예진 씨. 그리고 옆에는 남편인 배우 현빈 씨입니다. 대박 사건. 이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잡히는 것도 봐도 신기한데요. 그 뒤에 또 휴대전화 만지고 있는 저 두 분은 연예계 공식 단짝 친구인 배우 이동욱 씨와 공유 씨입니다. 어머나? 도깨비 커플이죠. 네. 저 네 분이 하나의 화면에 들어온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 또 다른 쪽에서는요. 네. 배우 송중기 씨와 그의 아내 KT 씨가 또 포착이 됐고요. 이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쪽에서는요. 얼굴 천재 반짝반짝하는 차은우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고개를 위로 좀 들어보니까요. 저 위에는 네. 어머, 뜨거운 허브 아니고 찬호박이네요. 네. 지드래곤 씨와 전설의 박찬호 선수가 아, 저는 찬호박 씨만 함께, 들어왔어요. 아, 네, 지드래곤 씨 있었군요. 네. 자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요. 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야구장입니다. 아하. 자, 2024년 MLB 개막전을 벌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많은 톱스타들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고척돔이었군요. 아니 그럼 백성 변호사님 저곳에 오신 분들은 그냥 눈이 바빡해서 야구 경기 보랴, 연예인들 보랴 막 왔다 갔다 했겠어요 진짜. 저는 정말 진정한 야구 팬의 입장에서 네.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고 딱 30년이 된 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0년 전에 글러브를 박물관에서 가지고 와서 시구까지 했고 어머나. 그리고 좀 저렇게 이제 지드래곤 씨하고 이제 나머지 야구 경기를 즐기고요. 야, 폼 살아있네. 여전히 네, 살아있죠. 살아있네. 와.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신 분들도 그렇고 또 TV를 통해서 저 야구 경기를 시청하셨던 분들도 야구도 봐야지, 연예인들도 봐야지.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야구 또 레전드들이 다 왔습니다. 야. 그래서 야구에 집중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야구도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가슴이 좀 뿌듯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 또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3월입니다만 꽃이 핀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엊그저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원도에 막 폭설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눈이 쌓였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입니다. 이곳에도 산처럼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눈을 만끽하는 남성이 있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과연 어떻게 만끽하고 있는지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하, 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맥을 따라가다 보면 저 산 꼭대기에 한 남성이 서 있는데 이야. 무려 해발 1100m 높이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출발해 시원하게 눈밭을 가릅니다. 와. 수직에 가까운 경사가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스노우보드 자국을 내며 길을 개척해 가던 이 남성. 이어서 이렇게 멋진 이야. 점프까지 선보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설경에 마음까지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 폭의 그림, 진짜 설경, 진짜 너무 가슴도 탁 트이는데 두려워하지 않. 저는 저걸 내려온다는 게 대단하고 일단 대한민국에서 저거 못하실 분은 딱 한 분 제가 알고 있어요. 바로 백승원 변호사님은 못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다 저한테 하세요? 네네. 저는 절대 안 할 거고 못 할 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 보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런 거 괜히 따라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 네네. 들어서 저도 지금 보면서 너무 저는 못하지만 네. 너무 가슴이 탁 트이고 시원하다는 느낌 받았는데 지금 저런 곳 같은 데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진짜, 네. 이분은 진짜 전문가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고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없는 분들도 혹시 저런 걸 무리하게 따라하시지는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분들은 진짜 백성변 말씀처럼 숙련되신 분들이니까 이게 뭐 조금 배웠다고 저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